네, 오늘 집중 분석 이슈타임 시간 경제평론가 김혁중 평론가와 권혁준 평론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분석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이슈 관련 뉴스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한국경제 보시죠. 금리 상승 가시와 은행주의 시간이 돌아왔다입니다.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12일 현지 시간 1.15%를 기록했습니다. 연초 대비해서 0.22%포인트 상승한 수준인데요. 증권사들은 은행주 비중 확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은행주 평균 주가 순자산 비율이 0.33배 수준으로 저평가된 데다 금리도 회복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인데요.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올해 은행주 연간 순이익은 15조 원으로 작년 대비 7% 늘어날 전망입니다. 네, 계속 눈이 오고 있어요. 지난주 이 시간이 이제 위클리 만기일이었어요, 목요일. 맞습니다. 그래서 전날 이제 빙판길이어서 제가 길이 미끄럽습니다. 위클리 만기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무슨 말인지 몰랐다고. 길이 미끄럽듯이 시장이 좀 많이 올랐으니까 미끄러지지 않을까.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었는데 네네. 예, 시장이 좀 미끌미끌 거리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맞습니다. 또 뜨거운 그 기미도 열기도 지울 수가 없는데 미국의 국채 금리가 새해 들어서 굉장히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어요. 네, 현황 맞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아까 리포트 해주신 것처럼 사실 새해 들어와 갖고 이제 10년물 장기 국채가 미국 국채가 좀 빠르게 좀 상승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12일 현지 시간으로 보면 한 1.15% 정도였는데 어제는 소폭 좀 하락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나스닥 쪽에서 조금 소폭 상승한 이유가 이제는 미국 10년물 장기 국채의 금리가 좀 낮아져서 그나마 나아져서 아무래도 이제 기술주에 대한 관심, 성장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아진 것 같은데 사실 어제만 그렇고요. 올해 들어와서는 계속적으로 금리가 이제 상승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우려스럽다 봅니다. 그러니까 작년 말까지 보면은 한 0.93% 정도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비하면은 사실 지금 새해가 얼마 안 됐는데 그런 것만 보면은 굉장히 그 국채 금리가 빠르게 10년물 국채 금리가 빠르게 그러니까 상승했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이슈만 보고 나서 이제는 10년물 국채 금리가 떨어질 거다라고 보지는 않고요. 앞으로도 계속 오를 가능성은 크다. 그래서 지금의 현황은 지금 좀 주식시장 입장에서 본다면은 우려스럽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우려스럽다는 이제 판단을 좀 해봅니다. 예.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1.1%라는 10개월 전의 고점을 넘어서면서 네네. 시장의 우려감이 더욱더 커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렇게 미국의 채권 금리가 오른다는 것이 주식과 무슨 관계냐 아직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계실 것 네네. 같아요. 이해를 도와주시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끄러진다 그런 은유를 하셨는데 이제 네. 잘 이해를 못하신 것처럼 좀 쉽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글로벌 투자자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향후 이제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아진다, 불황이 심해진다고 본다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국채에 대한 관심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제 국채 중에서도 역시나 이제 미국 국채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게 되겠죠. 그럼 많은 투자자들이 미국 국채에 관심이 많아지다 보니까 채권 가격이 이제 오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게 되겠죠. 그럼 당연히 채권 가격과 금리는 역의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채권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국채 금리는 이제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메커니즘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겠고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지금의 상황이죠. 이제 앞으로 국제 글로벌 경기가 이제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글로벌 투자자라면 이제 글로벌 경기가 좋아질 거야. 그럼 당연히 미국의 국채보다는 아무래도 다른 자산으로서 눈을 돌리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그래서 좀 더 위험 자산인 신흥국 투자라든지 여러 가지의 위험 자산 쪽으로 이제는 투자를 할 겁니다. 그럼 미국 국채의 가격은 당연히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죠. 미국 국채 가격이 떨어진다? 그럼 미국 국채의 금리는 이제 오르게 되는 현상이 이래서 이게 나오게 되는데 이런 어떤 미국 국채 장기 국채 금리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사실 시중 금리를 이제는 밀어 올리게 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미국 금리가 이제 오르게 되죠. 그럼 미국 금리가 만약에 오른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 여파는
특히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는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럼 이 메커니즘을 주식과의 좀 상관관계를 보겠습니다. 미국 금리가 올라간다. 그러면은 뭐 국채 금리 때문에 올라가지는 않고요. 복합적으로 보는데 이제 지금 현재의 화두가 인플레이션이 이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그 인플레이션 상승,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된다고 얘기하면은 당연히 이제 금리가 이제 오를 수밖에 없겠죠. 금리가 상승되면 당연히 채권 가격은 하락하게 됩니다. 근데 채권 가격이 또 하락을 하면 또 재밌는 현상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글로벌 투자자들이 이제 채권 가격 많이 하락했으니까 좀 달러로 미국에 좀 투자를 해볼까 이런단 말이죠. 당연히 금리가 상승되죠. 채권 가격 하락하죠. 그러면 당연히 달러로 또 돈이 글로벌 투자 자금이 또 달러 쪽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러면 달러가 매수가 되겠죠. 그럼 달러의 가치는 올라가요. 또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원화의 가치는 떨어지게 됩니다. 원화 가치 떨어진다? 그럼 환율 상승이에요. 환율 상승은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거 환차손이거든요. 야, 이거 환차손 내가 손에 있기 전에 팔고 나가자. 그럼 우리나라에 있는 주식시장에서 또 주식을 팔고 나갑니다. 이러한 현상이 조금 이렇게 눈에 거슬려요. 지금 제 눈에는. 근데 이러한 현상이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최근 들어와서 좀 외국인들의 패턴을 보면 이러한 현상이 좀 보이고 있다. 아시겠지만은 지금 외국인들이 은행권은 많이 샀습니다. 사실 최근 들어와서 은행주에 대한 주식을 외국인들이 많이 사게 되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삼성전자라든지 많이 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가 좀 눈에 거슬리는 부분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과거의 사례가 이런 적이 있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됐을 때 16년도였나요? 16년도에 대통령이 됐을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미국이죠. 미국 경제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아무래도 투자를 많이 하겠다. 재정을 많이 풀겠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 오는 거 아니야? 그래갖고 이제는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에서 돈이 빼가는 현상이 일어났었거든요. 네. 똑같은 현상이 지금 또 일어나고 있죠. 블루웨이브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이제 블루웨이브가 이제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는 재정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아까 금방 얘기했던 그 메커니즘대로 그러면 신흥국에서 환차손 때문에 좀 매도를 해야 되겠다. 이러한 어떤 뉘앙스가 지금 주식시장에서 좀 보이고 있는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심화될 가능성은 역시나 가능성은 남아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까 보여주셨던 그 네네. 채권과 주식의 관계 그 메커니즘 한번 다시 볼게요. 자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아니, 시청자분들 이해하셨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금리 또 뭐 환율 이런 거 나오면 아예 듣기를 포기하시는 분들도 네네네. 계시기 때문에 자, 아까 주식시장의 관계 그 논리 구조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 네. 자, 그러면은 지금 일단 그 중간에 두 번째에 있는 금리 상승, 인플레이션은 간밤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네네네. 그러면 최근에 이제 곡물 가격이라든지 뭐 원자재 가격이 상승이 있는 건 맞지만 네네. 현재 이제 연준이 보거나 중앙은행들이 보는 물가 자체가 높은 국면은 아직은 아니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리고 금리 상승,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금리 상승이 일어난다. 네. 그런데 이 금리 상승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국채 금리가 있고 시중 금리가 있고 네네네. 또 연준이 정하는 기준 금리가 네네.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지금 시장에서 움직이는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해서 금리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일어나고 있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블루웨이브가 현실화가 되면서 이제 인프라 투자 정책에 가속도가 붙게 되면 네네. 인플레이션, 앞서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일어났듯이 맞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심리가 지금 시장에 갑자기 확 일어나면서 일어나고 부담이 있죠. 됐던 거예요. 네네. 예. 실제로 금리가 뭐 인상된다는 시그널 아직 연준에서 주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예. 평균 물가 목표제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네. 말 그대로 평균 물가 목표제입니다. 어느 기간 동안 인플레이션이 되더라도 평균적으로 그 금리를 맞추겠다. 그러니까 제로 금리를 이제 사실상 선언할 때 나왔었죠. 무슨 얘기냐면 그 제로 금리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것이다. 근데 그게 2023년까지는 유지할 것이다라고 이제 연준에서 이미 밝힌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뜻은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금리를 상승시킬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용인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평균 물가 목표제 나온 다음에 주식이 많이 뛰었어요, 사실.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랬고. 그만큼 호재라는 거죠. 금리를 이제 안 올리겠구나라고 보고 있는데 현재 인플레이션율을 본다 그러면은 우리가 목표치를 이제 2%로 잡습니다. 2%보다
훨씬 더 높아질 가능성은 지금 계속적으로 시그널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 시그널이 이제 내년도부터 점차적으로 눈에 보일 것이다. 물론 뭐 앞으로는 뭐 1년 남았으니까 이렇게 보실 게 아니라 사실 투자자들은 발빠르게 움직이고 그게 선반영이 되기 때문에 사실 내년부터 인플레이션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그게 또 빨리 반영이 돼요. 그래서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연준이 목소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1월 달에 FOMC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점도표가 어떻게 나올지는 봐야 되겠지만은 현재 상황은 이제 인플레이션 어느 정도 용인하겠다,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라는 게 현재 시그널이지만 만약에 이 뉘앙스가 바뀐다? 네. 그러면은 솔직히 주식시장 입장에서 보면 이게 좀 생각하기 싫은 현상으로 좀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점도표를 좀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워낙 리스크 온이 강화되다 보니까 네네. 이제 채권 가격의 하락세가 좀 더 메리트가 생길 수 있다는 네네. 점도 부각이 되고 있고요. 따라서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연준의 시그널이라고 네. 판단을 해주셨습니다. 국채금리의 상승이 과연 증시 거품을 꺼트릴 정도로 앞으로 계속될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전문가들이 지금 금리는 오른다. 그러니까 국채 금리는 분명히 오른다라는 게 대부분의 이제 평가입니다. 근데 그 시그널이 과연 언제가 될지가 이제 가장 큰 초미의 관심사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작년도 말에 보고서가 하나 나왔었어요. NH투자증권에서 하나 나왔었는데 그 10년물 장기 미국 국채 금리가 이제 1.2% 정도 넘어가면은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 이런 어떤 시그널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 보고서가 아직도 이제 많은 투자자들에게 뇌리에 좀 박혀 있는지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관심을 많이 보고 있죠. 그래서 소폭이나마 좀 하락하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시장에서는 좀 긴장하고 있는 모습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한 메커니즘 아까 이제 설명해 드렸고요. 그 미국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제 인플레이션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계속적으로 그 국채 상승, 그 국채 금리 상승이 한 2% 넘어갈 것이다, 이런 어떤 전망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는 내년 이후부터겠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제가 보기에는 주식시장에 압박작용을 할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런 요소들이 우리 주식시장의 현재 외국인의 자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분명히 영향은 미칠 수 있지만 그래도 1분기 안에는 글쎄요, 과연 제가 보는 건 3월이거든요, 사실. 3월에 과연 어떻게 될지는 초미의 관심사인데 공매도랑 네. 같이 맞물려 있다 보니까 또 예.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게. 그래서 이제는 1분기를 보자면은 그나마 영향은 없겠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계속적으로 압박할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이 보내고 있는 시그널을 읽어봤습니다. 시장에서 물가와 10년물 국채 금리 굉장히 시장에 민감한 영향을 줬고요. 이에 대한 우리가 지켜볼 만한 변수는 바로 연준의 점도표와 연준의 시그널, 연준 위원들의 발언, 그리고 또 10년물 국채 금리가 2%의 연말까지 도달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